필리핀 마닐라의 복잡한 도심,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 뒤편, 교복이 조금 낡아 보이는 한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또박또박 써 내려가야 할 자기소개서 칸을 한참 동안 비워둔 채 연필만 굳게 쥐고 있습니다. 이름, 국적, 아버지. 그의 손은 떨립니다. 적고 싶은 말은 있지만 적을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시선을 피한 채 작게 속삭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이목구비를 닮은 얼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한국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를 공식적으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릴 적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는 대답을 머뭇거리며 결국 짧게 말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 아이는 밤마다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합니다. 아빠는 왜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 내가 싫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태어난 걸 모르나? 그러나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실 밖 놀이터에서는 친구들이 장난스레 그를 부릅니다. 코리안, 코리안. 억양 섞인 말소리 속에서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친구들은 재미로 부른 것이지만 그 말이 아이에게는 정체성을 흔드는 또 하나의 상처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아이일까?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면 나도 한국 사람 아닌가? 왜 한국은 나를 모른 척할까? 작은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혼란과 슬픔.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은 아이가 성장할수록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용기 내어 다시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시 안 와? 어머니는 잠시씩 눈을 감고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해야 할 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거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의지하며 아이는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리핀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국의 피가 흐르지만 한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오늘도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두려움은 함께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법적인 혼인 관계 없이 아이를 낳고 한국인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일하러 다시 올게. 한국에서 자리 잡으면 부를게. 달콤한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어머니는 아기 하나를 품에 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과 맞서야 합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병원을 가도 정식 치료가 불가능해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도 공부할 수 있나요? 흐려지는 어머니의 목소리. 서류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는 교실 문턱에서 멈춰섭니다.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때로는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합니다. 그러나 월세, 식비, 학용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크기 전에 돌아오겠다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기억 속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그림자는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책임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종종 자신과 닮지 않은 친구들을 보며 묻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이들에게 가족은 희망과 고통이 동시에 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아보려 하지만 기록이 없는 사람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절된 연락, 사라진 책임.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아이의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던데 왜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버리고 가나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저 가족이 필요했을 뿐인데,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상처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국적도 제도도 사회도 아직 치유하지 못한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미워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이름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그들은 아빠라는 단어를 놓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시 올 수 있을까? 어머니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럴 날이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미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아이들은 공책 한쪽에 자신이 상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웃고 있는 얼굴, 손을 잡아주는 모습, 자신을 꼭 안아주는 장면. 아빠는 나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아직 만난 적 없는 가족을 완성해 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기도 전에 아이는 먼저 소원을 빕니다. 아빠가 내 생일을 기억해줬으면. 선물도 축하도 없는 생일. 초는 꺼졌지만 소원은 꺼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국적을 묻는 서류를 볼 때마다 울컥하는 감정을 꾹꾹 눌러야 합니다. 왜 나는 다 가진 아이들이랑 다를까?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스스로 떨쳐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빠가 바빠서 못 오는 거야. 언젠가는 찾으러 올 거야. 희망을 놓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의 가족이니까.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바람, 소중히 여기고 싶은 존재가 가족을 그립니다. 비록 아버지는 그 그림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아이들은 오늘도 그 그림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아이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제약에 묶여 있지만 전부가 절망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GO, 종교기관, 자원봉사자들이 그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서류 절차를 함께 밟아주고 언어를 가르치고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한 봉사자는 말합니다. 이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픈 아이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전역에 흩어진 수만 명의 아이들, 그들을 모두 품어주기엔 현재 손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 정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는 복잡하고 실효적인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국적 인정 과정은 까다롭고 길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정보가 없는 아이들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들은 매일같이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 믿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이들의 미래가 누군가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라면 한국인이 해외에서 남긴 생명의 책임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정책, 사회적 공감, 성숙한 가족 가치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난 사람의 잘못을 아이들이 대신 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변명이 아닌 실천과 응답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상처를 덮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다시 꿈꿀 권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닿아 있고 책임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가족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딘가에는 한국의 피를 이어받고도 한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단지 국적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절박한 외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환경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품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남기고 떠난 것은 어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실에 눈을 감아도 될까요?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 성장, 기술 발전, 문화의 위상, 모든 것이 높아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책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품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강함은 국력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도덕적 의무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비록 얼굴을 모를지라도, 오래전 약속이 잊혀졌을지라도, 희미한 기억조차 없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누군가의 작은 관심,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태어난 생명들이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